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2월에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죠. 아침의 투자 오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자, 이렇게 2월의 첫 거래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느껴졌던 오늘인데. 네, 입춘이에요. 맞아요. 네, 입춘이어서 아마 문 앞에 입춘대길 이렇게 글자 써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참 주식창은 그렇지가 않네요. 대길이 오지가 않네요. 그래요. 네. 시작은 좀 오늘도 충격으로 2월의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현재 2.8% 정도 하락이고요. 네. 코스닥도 비슷하게 2.8%대 하락 보여줍니다. 코스피 2,447선 기록하고 있는데 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허풍 아니다. 이제 진짜 실행한다. 야, 무역 이렇게 공식화가. 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렇죠. 지금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다음은 유럽이다. 유럽 EU다. 임박했다. 네. 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뭐 우리도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친한 애들이라고 제가 볼 때는 뭐 봐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사실 수출 기업들이 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라든지 지금 캐나다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간절히 좀 기도를 하면서 오늘 궁금한 점을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내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2월 14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진심, 맞습니다. 인도 특집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시는 이분이 또 네. 인도 특집 정성스럽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서 현지까지 다녀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도가 성장하고 있고 음. 유망하다. 많이들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렇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신 분들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진심인 NH투자증권에서 오랜 기간 직접 발로 뛰면서 얻은 생생한 투자 포인트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며칠이죠? 인도 기업 어디에 투자할지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2월 4일 백찬규 부장님과 또 함께 하고요. 2월 14일에는 우리 쿨지훈 부장님과 그리고 인도 투자 유튜버 강황맨님을 모시고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좀 힌트가 나갔기 때문에 월요일인데 이분이 월요일부터 또 속 시원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상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지훈 부장님 나와주시죠. 지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춥고, 네. 계좌도 춥고. 계좌도 추워요. 네. 일단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2018년으로 돌아가면 정말 그때의 악몽. 그 인덱스 기준으로 코스피가 그때도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 그래도 한 15% 넘게 빠졌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결과들이 나올 것인가.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 결국 환율에 대한 움직임과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결국 원달러에 대한 약세로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관세 정책은 이제 시작이니 그러니까요. 이 셈논리를 또 펼치기도 너무나 불확실성이고 정말 이게 협상의 카드인 건지 정말 찐으로 이렇게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데 학수고대하고 싶은 점은 미리 좀 선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는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약간의 좀 짚으려잡는 심정이라면 왜 굳이 2월 4일서부터 발효를 했을까?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뭔가 줄다리기 하기 위한 뭔가의 어떤 셈논리도 사실은 미국 쪽에서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주 개념 빅테크, 또 한국에 또 삼성 이재용 실적 회장에 대한 네, 얘기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 좀 나올 것인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보면서 이런 복잡할수록 조금 단순화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에 좀 이루어졌으면 싶고요. 어쨌든 오늘은 또 종목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섹터 얘기, 종목 얘기들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힘내면서 2월 첫 거래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이제 견자단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닥터케이님께서 견자단은 금요일에 선반영했다고 선출연을 금요일에 했었죠. 오늘 월요일은 우리 쿨지훈 부장님, 박진 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선혜 씨. 네,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사실 1월 들어서 지난해 연말 그리고 네. 후반이 우리 시장이 워낙에 좀 힘든 시기를 그렇죠. 겪다가 1월 들어서는 그래도 좀 괜찮나? 좀 올해,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올해 기대해 볼만 하나 했더니 네. 2월 들어서는 뭐 우리만은 아니지만요. 네, 이렇게 좀 힘겹게 시작을 합니다. 2월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시장님? 일단 뭐 아침 시작하기 전에 벌써 미국 나스닥 선물의 하락 굉장히 부담스럽게 적용을 하고 있고 네. 한국 시장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그 2월 시장을 전략을 짤 때 뭐 전반적인 하우스뷰는 위험 자산에서는 다소 그래도 중립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목 장세는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저의 그 복잡한 머릿속을 약간의 좀 이렇게 그냥 날 것으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네네네. 글씨가 좀 작은데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전 투자에 앞선 복잡한 머릿속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한번 그 메모장에 쓰듯이 한번 적어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한번 요걸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뭐 읽으면서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으면 합니다. 자료가 한번 이제 나갈 전환이 거예요. 되겠죠? 네네네. 네. 예. 나왔습니다. 좀 진짜 작아요. 많네요.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잘하면 저희가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로봇이 아침에 셌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은 좀 붙이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 옵티머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작용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상승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바톤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리고 전력기기나 원전이나 HBM의 자금이 이제 사실 금요일 날 긴 음봉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AI 소프트웨어, 로봇, 바이오로 지금 자금 이동이 금요일부터 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5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4.5를 또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 이슈로 인해서 그것들이 과연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또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흐름들에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제약바이오들 중에 그래도 에너지가 응집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이런 네. 것들은 흐름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1분기 내로 어느 정도는 매크로적인 변수도 있긴 하지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모멘텀이 꽤 많이 타이트하게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오테크에 대한 흐름들도 양호해요. 자, 3번. 로봇이 굉장히 센다고 하는데 대장은 누구야? 역시 레인보우입니다. 네. 오르다 보니까 이제 MSCI 편입 이슈까지 수급 이슈까지 붙어버리니까 모멘텀 끝나지 않았어. 이런 것들. 그러면 4번 전력기기. 지금 소위 말해서 딥시크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들이 전력기기까지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거 봐봐라.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주가가 선반영됐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빌미를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주가 상승의 정당성.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 앙들레 코스톨라니. 개와 주인의 거리. 그러니까 물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아직 완전 싼 건 아닌데 네. 1년, 2년 뒤에는 밸류에이션 싸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강아지가 저 멀리 지금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은 부르죠. 너무 빨리 달려가네.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가 어쨌든 하락의 빌미를 작용한 건데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양봉을 내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명확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이미 수주 잔고는 확실하게 지금 갖고 있잖아 라는 거에 대한 반증.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나가도 다시 또 멀리 나갈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자유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 섹터가 뭐가 있냐. 일단 조선, 방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었던 엔터 그리고 바로 이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저희 하우스뷰는 이제 아마 내일 정도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입찰 계획이 발표가 될 건데 지금 4.5에서 한 4.3까지도 내려다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은 괜찮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반등 못하면 사실 국내 HBM 띠으로 올랐던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은 상승으로부터의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8번
트럼프도 금리를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금리까지도 지금 억압하는 그런 연준을 좀 억압하는 행동을 계속 보일 것이다. 그리고 9번에서 보면 이거 사실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세를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이면 이 인플레이션에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물가가 저렇게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심지어 오늘 자료 보니까 0.7%의 물가 상승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 카드를 공격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니터를 해야 된 제약바이오 종목은 리가캠, 알테오젠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해지하면서 굉장히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가 응집되는 모양새더라. 10번. 자, 딥시크 이슈는 네. 막대한 자본의 소수기업 독점이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AI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좀 오르고요. 그죠. 카카오요. 오르고. 네.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막 유튜브에서 이제 상품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도 오늘 되게 주가가 좀 좋던데, 여친 어떤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반사이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오히려 약간 어느 쪽도 AI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진단,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그걸 AI로 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종목이지 하지만 템파스 AI 이런 종목들도 다시 좀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AI가 사실 2023년에 굉장히 강했어요. 루닛, 뷰노 이런 기업들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작년에 쉬었죠. 다시 지금 불이 붙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화장품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네. 저번 주까지는 꽤 괜찮았을걸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최근 수출 데이터도 1일 날 발표된 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미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 확대는 여전히 정주행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당분간 소프트웨어가 판정승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우위일 것이구나라는 생각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걱정거리가 뭐냐면 AI에 대해서도 지금 딥시크가 나왔듯이 지금 휴머노이드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지금 상업화 가격 예상 가격이 4천만 원, 한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반값 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CS 2025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 중국에 대한 로봇의 기술 강국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이 챗 GPT를 필두로 한 오픈 AI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격 승부로 보는 이 중국의 행보가 나온다면 과연 또 어떻게 또 펼쳐질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자, 16번. 그래서 알리바바나 지금 중국에서 블랙록에 지금 ETF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 아니냐. 오히려 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쪽을 더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해킹 등의 이슈가 나올 법한 상황. 지금 여러분 딥시크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보안 관련 업체도 미리 학습이 되어야 할 다음 테마가 또 보안 업체 관련도 종목들도 한번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18번. 그러나 관세 전쟁이 시작된 2월이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결국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좀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19번 보면은 딥시크가 올라오면서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빅테크 내에서 메타라든지 애플은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메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년간 굉장한 혹독한 구조조정 이후에 AI에 대한 수익성 논란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래서 수익성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대처를 잘한 회사가 메타.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역시 찐이었고, 그런 관점에 엣지 컴퓨팅이 이 애플이 그동안 최근에 한 10% 빠졌던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려는 움직임. AI에 가장 적게 투자하던 애플이 드디어 인텔리전스가 4,
4월부터는 다 탑재가 된다고 하니 다시 모멘텀이 불거지는 애플을 다시 봐야 되겠다. 누군가는 얘기하죠. 야,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그래서 메타라든지 아마존, 애플, 테슬라를 일단 미국 탑픽으로 수정하는 하우스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살짝 슬그머니 빼면서 이런 논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5개만 더 얘기하죠. 끝났네요, 아직. 5개만 더 얘기할게요. 아, 더 있구나. 네. 메타의 주가가 왜 계속 강할까? 그래서 구조조정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성장, 레버리지 극대화 노력을 했고 네. 광고 단가 계속 올라갑니다. AI 도입하면서 성과를 가장 신경 쓰는 대목 바로 메타겠죠. 그래서 2월 하우스 뷰에 대해서 2월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돼?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진 말자. 그러면 경기 방어주나 밸류업 섹터가 낫지 않겠어? 그래서 통신이나 은행이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알파벳 실적 발표,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변함없는 캐펙스 증가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컨퍼런스 콜에 대한 톤 앤 매너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4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반등이 없는, 반등 안 해도 돼. 더 이상 안 빠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HBM 팀의 종목들의 내러티브 힘이 한풀 좀 꺾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 주 초반까지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가 관세 그나마 괜찮은 답안지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종목 플레이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히려 선택지로서 하나의 후보군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그래프를 적어왔는데 네.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4.5에서 좀 밑으로 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저희 하우스뷰는 한 4.3에서 4.5에 대한 흐름들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꽉꽉 담아 오셨다. 준비 고공밥이다. 많이 오셨다. 이야기하시고, 진짜. 예. 25개 생각이 지금 시장을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막 섞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오. 근데 복잡하긴 복잡해요. 이 복잡해. 25개를 지금 나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냐는 저는 사실 너무 헷갈리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뭐 삼성의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당장 내일 사실 저는 속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내일 전화하겠다, 멕시코와도 대화하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봐야 할 게 네. 금요일 날 이 딥시크 얘기하다가 저희가 원고에 불리한 거 광고도 놓친 기억이 있는데 부장님 딥시크 이야기 조금만 제가 여쭤볼게요. 설 명절이 거의 뭐 반찬이 딥시크였거든요.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워낙 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신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태에 기회와 위기가 다 있다. 이 기회라는 거는 AI 비용 자체가 저렴해지고 아까 민주화라는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네. 이거는 또 다른 기회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걱정은 되는 게 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에 한번 놀랐던 부분도 있지만 알리바바도 최근에 네. 뭐 출시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나?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그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을 했다 쳐요. 그 원가 얼마야? 그 약을 하나 한 알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 진짜 그밖에 안 들어?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거기다 인력 투자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중국에서는 오픈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사실은 단순하게 저는 원가 개념으로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빅테크들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과할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걱정됐던 부분들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딥시크는 여기도 제가 좀 자료 봤지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확산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증가할 것 같고 경쟁 엄청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직 시장의 성장 속도가 증가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엣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엣지 디바이스의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장 규모의 성장인 만큼 국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가 뭐 H800 뭐 관련해서 뭐 공급한다 이런 얘기 엔비디아, 하잖아요. 네. 그거는 H100, 그러니까 H800, H100 저가 아주 낮은 레벨의 HBM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승인한 부분과는 전혀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메모리 시장, 반도체 D램 시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날 아마 이혁진 차장님도 이런 얘기 했을걸요. 이것이 오히려 하락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매수의 기회로 적용을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오늘도 저희 당사에서도 삼성전자 레포트를 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체질 개선을 위한 시간이라고 해서 목표가를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또 내릴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분기의 실적이 6조 5천억이잖아요. 네. 1분기, 그러니까 2025년에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5조예요. 또 1조 5천억이 깎여요. 2분기 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2분기 후반대서부터는 D램의 좀 고무적인 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예상을 해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D램에서 HBM 매출 비중은 이제 30%까지 확대된 부분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이제 갤럭시 폴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썼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갤럭시 25 울트라 네네네. 기기부터 받았어요. 받았고 개통은 아직 2월 4일 날 일제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 매장의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반응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네. 기대가 된다. 그래서 물론 이구환신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번에 처음으로 스마트폰한테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120만 원짜리 이하인 핸드폰에만 지금 보조금 10만 원꼴로 좀 주는 거거든요. 항상 큰 대형 가전, 자동차 이쪽에서만 이구환신 정책을 썼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이구환신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상당한 고무적인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를 나타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삼성전기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오른 게 이구환신 정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25 울트라 때문에 갤럭시 25 시리즈 때문에 반등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뭔가 숨통을 트일 만한 모멘텀이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 1심에서 지금 무죄를 판결받았던 이재용 회장의 오후 한 2시 이후에 나오죠. 네, 오늘 뭐 사법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본시장 논리로 봐서 이거를 좋은 거냐 찬반이냐 이거를 얘기하면 좀 1시간, 2시간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주가적인 측면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스무스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주가가 좀 반등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삶 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상반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 목표가 7만 5천 원 그대로 스탠스 유지하는 부분들이고요. 센하우스는 8만 5천 원 목표가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참 미운 오리 같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은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안 좋게 되겠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숲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뭐 체질 개선 얘기도 그렇죠. 그런 표현도 사실 해주셨는데 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몇 달 전에 그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뭐 질타했다. 좀 뭐라 했다. 뭐 고객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맞춤을 하는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경영진이 뭐 이렇게 자주 바뀌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게 또 보도로 나오는 와중에 뭐 HBM은 통과됐다. 주가는 그렇죠. 딥시크 영향 받으면서 뭐 이게 선방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삼성전자는 지금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문화가 저 삼성전자 관계자가 들으면 저 굉장히 혼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이 기업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삼성전자는 거의 초갑의 스탠스로 고객들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으로 할 거야. 가격에 대한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가격 결정을 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었고 B2C가 아니라 거의 B2B에 대응만 했었던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
살래 말래 그럼 뭐 안 사도 돼. 이미 다른 애들이 줄 서 있으니까 나는 초가배 자세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이었고 소비자에 대한 B2C 시장 굉장히 폄하했던 부분들이고 간과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HBM이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몇 년 전에 포기했던 하나의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HBM이 이제 뒤늦게 한 대 얻어맞은 거죠. 그러면서 B2C에 대한 시장을 되게 소중함을 느껴야 하는 부분들이고 어떤 삼성전자 레포트를 봤을 때 항상 나오는 단서가 뭡니까? 소비단의 개선이 나와야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소비단에서의 개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업 문화, 기업을 바라보는 그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제는 좀 친화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기업 내에서도 기업과 기업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있었던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좀 전세가 역전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좀 변화의 삼성전자를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예. 여기에 부작이 하나만 더 그 네. 딥시크 관련돼서 젠슨왕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아직은 안 전해지지를 나오죠. 안 나오죠. 않는데 그냥 시장에서 추측이 이제 딥시크 얘기도 있으니까 저사양 칩까지도 막자. 뭐 중국에. 가능해? 아니면 지금 중국 딥시크 그거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을까가 추측이잖아요. 만약에 저사양까지도 뭐 막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 기업들 영향은 어떤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조금 한 발짝 나가서서 만약에 좀 최근에 관세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동맹 국가에게도 그렇게 과한 관세 카드를 내밀 정도면 소위 말해서 동맹 국가들마저도 미국을 등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지금 잘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앞두고 관세에 대한 카드가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자, 지금 딥시크 이슈만으로 인해서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재를 해버리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노크를 할 겁니다. 다른 쪽에 노크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 쪽으로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상황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렇게 하나의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정도의 능력이 중국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 그런 데이터 정도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공 좀 해줘라고 읍소를 하면 그 비동맹 국가 또는 동맹 국가도 미국을 등지고 오히려 미국과 좀 다른 형태의 그래 좀 이 정도는 제가 지원해드리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이슈가 좀 있는 거죠. 부장님 저희가 반도체주 이야기를 하면서 삼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예. SK 하이닉스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일 날만 해도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9,200원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4.5%가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더 걱정은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까지 지키지 맞아요.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래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이건데요. 자,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투자 의견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전환 투자 효과. 그래서 국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경우 4분기 실적 다 좋게 나왔어요. 다 근데 이제 투자 감소로 인해서 주가는 이제 부진한 모습인데 그리고 에이직을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 개발과 복잡성은 쭉쭉쭉 나오면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국 매출을 보수로 전망하고 있어서 일정 수준은 이미 가이던스에 반영돼 판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국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히려
고점 매수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리서치 하우스에 노크를 해서 저거 엔비디아 반등과 굉장히 유사한 SK 하이닉스 계속 커플링 현상 이어나갔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바탕으로 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 전문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18만 원 초반까지는 좀 열어두세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진짜 줍줍해야죠. 라는 줍줍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와 항상 커플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약간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지금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프로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한 템포 좀 쉬어야 하는 모습들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18만 원 초반을 최바닥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은 매도에 대한 실익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비관적인 그런 의견의 확산은 좀 오히려 무리수고 위험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 켜고 있고요. 네, 오늘 다 그러네요. 뭐 하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2%대, 하이닉스 4%대, LG 에너지 솔루션도 3%대 빠지고요. 뭐 기아는 5%대 지금 아이고. 하락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유일하게 HD 현대중공업 빨간불 뭐 0.6% 상승하고 있고요. 조선 얘기 좀 해볼까요? 조선. 아까, 네, 조선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 그 목표 주가를 또 올렸어요. 저희 그래요. 하우스가 네. 하나오션에 대한 종목 목표 주가를 더 올렸는데 이게 뭐 계속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참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올해 뭐 하나오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올해 그냥 해양 플랜트 내년에는 뭐 잠수함 등을 필두로 한 뭐 특수선 이런 수주 최근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신저가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가격이 네. 배 가격이 성과가 조금 약세입니다. 그게 좀 변수인데 요거는 3월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목표 주가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조금씩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미국은 중국의 조선사를 좀 겨냥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반사 수익을 한국 조선사가 좀 얻을 것 같다. 그게 좀 마지막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의견은 계속 긍정적인 스탠스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환율 얘기하는데 맞아요. 네. 환율이 지금 환율로 인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자 해서 오늘 저희가 아침에 긴박하게 환율이 이렇게 계속 고환율로 가는 시대에서 과연 좀 좋은 이게 약간 환율과 좀 일맥상통한 실적으로 좀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 그래서 9개의 종목을 네. 레포트로 한번 뽑아봤는데 요것만 좀 소개해드리고 오, 좋습니다. 종목 상담을 한번 가보도록 네, 좋습니다. 하죠. 자, 자료 보시죠. 네. 요거예요. 종목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환율 뉴 노멀 시대에 돋보일 중소형주 9선. 오. 일단 기억만 한번 해보시죠. 뭐 당장 매수하세요라는 의견보다 네. 요 종목들이 환율, 고환율 시대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 확인할 거는 일단 PER 먼저 체크해 보세요. 눈에 띄는 게 일단 5배짜리가 있네. 5배짜리가 또 있네. 에? 3배도 안 되는 종목이 있네. 이런 것들. 밸류가 좀 싼 종목도 있구나. 그런데 칩셋 미디어 같은 요런 게 사실은 딥시크의 수혜주거든요. 예, 비디오 IP에 관련된 회사인데 네. 약간 중국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유일한 이 많은 회사들 중에 이 중국 모멘텀이 하나 껴있네요. 칩셋 미디어. 어쨌든 요런 종목들을 선정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밑줄 쳐왔죠. 고환율 기조는 장기화될 거다. 근데 한 두 줄 위에 연간 하단은 1,300원대 초반 수준에도 내려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1,500원 이상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은 저희 예상하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는 장기화될 거다. 두 번째 밑줄. 그래서 수출 성장 중소형주를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탑픽으로 아까 9개 종목 중에 4개를 고르면 세방전지, 칩셋 미디어,
토비스, 슈프리마 오늘 같이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네. 아마 이런 종목들도 자유롭진 못할 텐데 오히려 좀 하락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 저희는 상고 하저를 예상하는 부분들입니다. 요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FDI 유입 둔화.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야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약간 멈칫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둔화되면서 이제 환율은 조금 낮아질 거로 본다라는 거죠. 그 전에 달러 강세 모멘텀들이 얘기됐던 많은 근거들은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기업들인데 그래서 한 줄 요약했습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네. 세방전지 뭐 하는 회사야? AGM 탑재한 친환경.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친환경제 실적. 이게 올해 그 작년서부터 실적 올라오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다라는 점. 비올.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피부 미용 시장에서 원천 기술 요쪽인데 요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그런 회사고 달러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이 고주파 기술 네. 기반해가지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4분기 성수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실적 되게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바디텍메드 이거는 현장 진단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90%다. 칩세미도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내재화를 MPU 내재화를 위한 투자 확대 수혜. 토비스 이거는 이제 카지노 모니터 전장 사업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슈프리마는 얼마 전에 CS2025에서 큐비전 프로를 내놨는데 이게 얼굴 분석하고 행동 분석하는 AI 관련된 거. 그래 스마트폰 지문 인식 솔루션 업체죠. 이지바이오. 요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사료 첨가제 기업 인수했거든요. 요를 통해서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 CTK 이거는 이제 공장이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그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획해서 최종 판매까지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 북미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KPF 아까 PER이 3배가 안 되는 회사죠. 이게 바로 원래 주력 상품이 이 중국산 화순어인데 관세 인상 부과하니까 한국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거기다가 자회사 선박이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회사 중에 선박 케이블하는 TMC라는 회사가 있어서 이것도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저 NH 스몰캡 팀에서 요 환율 고환율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주 실적이 딱딱딱딱 올해 실적 걱정 없는 9개 회사를 쭉 픽을 한번 해서 오늘 아침에 레포트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쭉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진짜. 9개도 중요한데 아까 또 9개 중에서도 탑 4개를 또 맞아요. 꾸려주셨으니까 네. 오늘 방송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번 방송에 광고를 놓쳐서요. 광고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2월의 첫 거래일 시장이 관세 충격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쿨준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상담을 또 오늘 까서 세세하게 뭐 어떻게 혼내드리기도 하고 위로도 또 해드리기도 하고 칭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2부 시작에 앞서서 저희 어떻게 상담 보낼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더보기란 네. 여기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실 매번 상담을 못 해드려요. 맞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꼭 보고 계시면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도 보내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로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네. 이메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장님 어떻게 사연 읽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닉네임 도니피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최근 주식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저는 현대글로비스, LNC바이오, 삼성전기, ST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작년 7월에 12만 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수익권에 들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그리고 제가 팔면 꼭 더 오르더라고요. 걱정돼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LNC바이오입니다. 인체조직 재생의학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 23,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 쭉 지켜보고 있는데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본전.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오를 때까지 지켜볼지 걱정입니다. 삼성전기도 작년 3월 12만 원 선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발 AI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시장이 딥시크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두고 있어 볼까요? 마지막은 ST팜입니다. 작년 2월 63,000원대에 매수해서요. 지금은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실적은 부진한데 신약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아서요.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가진 네 종목 2월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도니피리님, 일단 사연 감사드리고, 네. 주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4개의 종목을 지금 보유 중이신데, 그래도 업종이 이렇게 좀 골고루 나눠져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빠르게 제가 갈까요? 이 네 종목 중에서 선호하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너무 첫 좋은데요? 번째 선호. 첫 번째 선호는 저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삼성전기요. 예, 요겁니다. 자, 물론 오늘 같은 날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가 금요일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다가 오늘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밀리고 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1,100억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가까운 우리 1분기 영업이익을 얼마로 지금 추정하는지를 봤더니 2,000억. 자, 그러면 1,100억대에서 영업이익이 2,000억, 좀 덜 나오면 뭐 1,800억까지 보시는 분. 1,800에서 한 2,000억이 컨센이면 QOQ로 봤을 때 적어도 60-70% 이상의 애드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기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히 들어오는 회사가 삼성전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패키지 기판, 특히 FC, BG에 대한 비중이 거의 지금 삼성전기는 절반이거든요. 요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중국향 매출, 최근에 이구환신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갤럭시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유리기판은 당장 실적으로 가미되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은 제가 볼 때는 단기 모멘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리기판 모멘텀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 삼성전기,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경제에 대한 전장 사업부에 대한 매출은 계속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좀 애매한 자리고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가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네. 기본적으로 단기 전고점이었던 15, 16만 원까지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문의 주신 매수 가격 이상으로는 충분히 상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1번으로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1번이 삼성전기입니다. 네. 그 다음이 저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를 보면 왜요? 왜? 놀라요. 차트 보세요. 아니 이런 차트를 지금 이런 차트를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올라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글로비스 차트 잘 안 보셨죠? 요런 장에서도 따박따박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회사가 잘한다. 현대 글로비스다라는 부분이죠. 네. 왜 올랐냐?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 현대모비스 실적 서프라이즈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확인했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대차에서 청사진 내놓은 게 뭡니까? GM과의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GM과의 콜라보레이션이고 GM량 물동량, 물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한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GM 요 모멘텀만 탑재를 해도 일단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물류에 대한 강자 자리매김은 일단 올해도 좋을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2조예요. 그러니까 2조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준이냐면 PER로 한 7배. PBR로 한 1배 초반대, 1.1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부담도 없고 지금 이 주가 가격대라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 가지고 로봇 물류가 투입되잖아요. 현대글로비스도 그 주력 사업이 물류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사실 로봇팀으로도 사실은 좀 가능성 있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단기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14만 원 초반대에서 특히 5일선 이탈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충분히 조금 내려오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전망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매수하는 연기금의 스탠스를 보시면 굉장히 지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급 보시면 아시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들어온 것들이 목격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에 의미 있는 이탈만 없다라면 네. 자체 악재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는 없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글로비스에 대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 부장님 있습니다. 우리 아까 환율 얘기했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 높아지면 글로비스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도움되죠. 오. 충분히 도움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그 다음 3등은 3등은 이 회사입니다. 어디예요? LNC 바이오. 아이 틀렸네. LNC 바이오. LNC 바이오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딴 건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차트를 쭉 보면 좀 바닥에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오늘도 좀 얻어맞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2만 원에서 한 2만 1,000원까지는 한번 좀 조정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사실은 인체 조직의 재생의학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봐야 되냐?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사실 그 허가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인허가를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피부 조식 이식제 중에 여러분 아마 이 LNC 바이오 관심 있는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메가던 플러스라는 아마 이 단어를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요게 일단은 피부 조직 이식제거든요. 이게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아.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하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사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올해 그래도 한 200~300억 정도는 매출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은 거의 한 2천억 가까운 매출이 나올 것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있고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 보형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화상 이런 것들도 적용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가속화를 올해 굉장히 빠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LNC 바이오는 결국 중국 시장 모멘텀과 미국 시장 모멘텀을 두 가지를 지금 등에 업고 올해 스타트를 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뭐 유방 재건술 채택률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매년 한 30% 40%씩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때 올해 농사를 만약에 저는 짓고 싶다면 그 중에 전 LNC 바이오를 가지고 올해 농사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냥 깔끔하게 봤을 때 그냥 실적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냥 올해부터 0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지금 분기별로 매출이 중국 쪽의 사업이 중국 쪽에 어떻게 지금 매출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정도 워딩인데도 3등을 했어요. 그러게요. 지금 LNC 근데 바이오. 이게 고민이 진짜 되실 것 같은 네. 게
23,000원에 매수하셨다가 잘 갈 때 고점에서 못 팔았다는 생각을 그렇죠. 지금 하실 수 네. 있잖아요. 왜냐하면 못 팔았다가 지금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 있기 음. 때문에 그래도 전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추가 해보자. 매수, 추가 매수. 그 정도로 좋게 보시면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나쁘진 않은 나쁘지 거죠.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ST팜. 음. 요거는 좋게 말해서 4순위 선호인데 꼴찌예요. 그렇죠. ST팜에 대해서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는 ST팜? 봤는데 ST팜 들어오는 봤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아마 ST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물보안법 하면 항상 수혜주로서 ST팜이 거론됐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리고 관련된 회사가 ST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일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그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도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를 싫어해요. 일단 첫 번째, 제약바이오 잘 모르기도 하고 믿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항상 뭔가 이 드리밍 주식을 별로 싫어하는. 근데 IT 투자하시는 분들은 따박따박 캐펙스 증설 어느 정도 수주 들어와 어느 정도 수주량 확보했어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이런 플레이들. 이미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IT 투자 전략가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싫어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임상 통과된대? 몰라? 그러니까 나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ST팜은 제약바이오 업종이긴 하지만 최근에 탐방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제가 호구 조사를 해보면 네. 다 제약바이오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라 반도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탐방을 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은 제가 4등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없으신 분들 ST팜이 아예 한 주도 없다. 그냥 관심 종목만 등록하세요. 등록하시고 2025년 올해 4분기서부터 줍줍하세요. 사 모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캐펙스, 그러니까 2025년보다는 내년에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매출이 주가가 아니라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2026년이거든요. 올리고 제2공장 증설 가동이 올해 하반기부터 돼요. 증설 가동이 된다라는 것들 일단 생각해 하시고 언제? 올해 하반기서부터. 그러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캐페 증설 가능성 요거는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됐고 제가 하나 올리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인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료를 그 CDMO잖아요. CDMO에 대한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 ST팜이 잘 되려면 이 파이프라인이 상업화가 돼야 돼요. CDMO 공장을 증설해놨으면 그 재료를 연구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상업화거든요. 그것들이 올해 빠르면 잘 되면 2개 또는 더 잘 되면 한 4개까지 상업화가 될 거예요. 상업화가 된다는 순간 드디어 생산 제품을 찍어내서 수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사보시면 2026년에 효자 종목으로 ST팜이 될 것 같고 하나 덤으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가동이 되면 ST팜 반드시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고에 대한 전 세계 이 피어 그룹 경쟁사가 전 세계 한 3개 정도 4개 있거든요. 근데 그 경쟁사들이 조금 이 올리고 생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반사 수익이 있을 것 같은데 요 회사 아마 내년에 효자 종목이니까 이거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샀으면 뭐 언제 한번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유튜브에서 만나게 되면 채팅으로 한번 꼭 한번 말씀 주세요. ST팜 한번 다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는 것들. 저는 내년에 정말 엄청난 효자 종목이 저는 ST팜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반도체 투자 전략의 증설 캐펙스 효과.
이거를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 ST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억을 못 한다고 제가 이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니 관심 종목에 지금 30개가 넘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또 넣어놓으면. 아니 근데 부장님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네. 6만 원대 초반에 사셔가지고 지금 8만 원대 와 있으니까 요거 그럼 지금 팔까요? 아니요. 가지고 계속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만 원 뛰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효자 종목이라니까 효자 종목. 효자 종목. 네. 근데 4순위였네. 그 앞에 1, 2, 3을 먼저 저는 좀 보고 있다가 까먹을 때쯤에 선우 씨가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적어놔야 되겠다. 네. 우리 지훈 부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내일부터 인도 특집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거 하나. 4일과 하나 말씀해 말씀해 주시죠. 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기획을 한 게 인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으나 인도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비싼 나라예요. 굉장히 비싸요. 26배, 7배니까 PER로 인덱스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인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직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 ETF, 인도의 ETF 또는 인도에 관련된 펀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인도 기업이 미국에 직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인도 기업을.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는 인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싱가포르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인도 기업 30개가 와서 IR을 한다고 하니 3일 내내 한다고 하니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궁금한 거 다 꼬치꼬치 물어봐서 이 회사의 밸류, 비전 한번 다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투자 관련된 정보를 3% 통해서 한번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담당자 백창규 부장이 내일 아마 일단 워밍업을 한번 해주실 네네. 거고 좋습니다. 저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싱가포르 출국할 겁니다. 갔다 와서 정말 많은 알맹이들을 좀 얻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일주일 뒤에 또 핀플루언서 강황맨 이름이 강황이잖아. 인도 카레. 강황. 그래서 강황맨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비로 와서 한번 갔다 온 후기,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갔다 왔더니 아예 아직 아니더라. 아니면 진짜 해야 되겠다. 솔직히. 이런 좋다. 것들에 대해서 어. 그냥 러프하게 좋아요.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싱가포르 잘 다녀오시고 많이 물어봐서 네. 여기 와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박준 부장님 네. 또 속 시원한 네, 네. 고민 상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잘 다녀오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인도 특집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인도 투자 한번 관심 가져보고 싶다. 내일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엔 투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렵지만 우리 잘 견디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